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U23 대표팀은 APC U23 아시안컵에서 4연승이라는 기적적인 성적을 거두며 조 1위로 8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베트남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요한 경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이번 대회에서 베트남 대표팀의 진정한 승패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김상식 감독의 지휘 아래 베트남 U23 대표팀은 2026 AFC U23 아시안컵의 명실상부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국내외 언론은 김상식 감독을 대표팀을 우승 후보로 끌어올린 장본인으로 극찬하고 있으며 이는 대회 시작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동남아시아 트래블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아시아 무대에서는 종종 약체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장에서 펼쳐진 현실은 모든 예상을 뒤엎었다. 베트남은 과거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는 요르단을 꺾고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중앙아시아의 강호 키르기스스탄까지 차례로 격파하며 조 1위로 올라섰다. 이는 팬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을 안겨주었고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2006년 월드컵 첫 우승을 차지했던 한국 축구의 열기와 같았다. 베트남의 축구에 대한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고 경기장을 넘어 거리 곳곳으로 축구 열기가 퍼져나갔다. 따라서 세 번째 경기는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베트남이 조 1위 자리를 지켜 일본과의 조기 맞대결을 피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다. 특히 과거의 뼈아픈 패배를 떠올리게 하는 국내 언론의 끊임없는 경고와 방심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속에서 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김상식 감독과 선수들이 보여준 모습 덕분에 그러한 우려는 다소 누그러진 듯합니다. 베트남의 가장 큰 강점은 규율 있고 견고하며 끈질긴 수비에 있으며 공격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코너킥과 프리킥부터 골문 앞 혼전 상황에서의 플레이까지 잘 짜여진 세트피스로 경기를 결정짓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운이 아니라 치밀하게 짜여진 전략의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김상식 감독은 대회 시작 전 8강 진출을 목표로 삼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키르기스스탄과 같은 강팀들이 속한 조에서 베트남 축구는 아시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고 동남아시아에서의 성공이 결코 보장된 것이 아니었기에 다소 야심찬 목표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선수들의 자신감, 규율, 그리고 철저한 준비가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전체의 인식을 바꿔놓았습니다. 두 경기 연속 승리 후 김상식 감독은 더 이상 어떤 상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비록 베트남이 유럽에서 뛰는 최상위권 스타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슷한 수준의 팀들이 모인 대회에서 베트남은 충분히 강팀이라고 자부할 만합니다. 따라서 세 번째 경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무승부 이후 베트남은 안정적인 수비 조직력을 유지하면서도 미드필드와 공격진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승리 라인업을 구성해야 합니다. 아시아 축구의 열기 속에서 홈팀을 상대로 흰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서는 베트남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라인업을 갖춰야 합니다. 동시에 다른 경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베트남이 조 1위로 조별리그를 마무리할 수 있는 순간을 생중계로 지켜보는 팬들은 전에 없던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이 경기가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베트남 축구가 아시아 무대에 새로운 황금기를 쓸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임을 이해했습니다. 경기는 새벽 1시 30분에 시작되었는데 제가 베트남 대표팀 경기를 보고 바로 해설을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의 분위기는 시작부터 피로감을 완전히 잊게 만들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전반전에 보여준 압박감이 확연히 느껴졌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점유율도 높았고 공격 조직력도 더 적극적이었으며 전반적인 경기력 면에서도 우세했다. 그러나 만약 0-0 무승부로 끝났다면 베트남에게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결과였을 것이다. 베트남은 단순히 수비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수비 전술을 펼치고 적절한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기회가 왔을 때 역습을 펼칠 준비까지 되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반전에 세 차례나 위협적인 슈팅을 날렸지만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했고 베트남 수비진은 뛰어난 집중력과 조직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골키퍼는 침착함을 잃은 듯한 모습으로 관중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순간들이 있었다.
특히 상대 공격수와 정면으로 마주한 상황에서 급하게 몸을 날려 선방을 해낸 것은 다행히도 옳은 판단이었다. 전반전 종료 직전 사우디아라비아의 측면 장거리 크로스를 골키퍼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혼전 상황이 발생했고 상대의 헤딩 슛으로 이어지는 아찔한 실수를 범했다. 골키퍼 본인도 이 실수가 하마터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뻔했다고 인정했다. 전반전 추가 시간 막판 사우디아라비아의 맹렬한 공격에 베트남은 위기를 맞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총 10개의 슈팅을 날렸지만 베트남 수비진은 필사적인 선방으로 거의 모든 슈팅을 막아내며 단 한 차례의 유효 슈팅만을 허용했다. 이는 국가대표팀 수비수 출신인 김상식 감독의 지도력이 빛을 발하는 장면이었다. 베트남 대표팀의 탄탄한 수비 조직력이 돋보였다. 한편 동시에 진행된 다른 경기에서 요르단이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승리가 절실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상황 때문에 사우디 선수들은 전반전 종료 직전 공격 중이던 경기를 중단시킨 심판의 결정에 강하게 항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김상식 감독은 조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공격적인 선수들을 대거 투입하며 승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후반 초반 교체 투입된 공격수가 페널티 지역에서 사우디 선수의 발목을 밟는 반칙을 범하며 페널티킥을 내주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다행히 퇴장당할 정도의 심각한 반칙은 아니었고 옐로 카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경기의 주인공은 베트남 골키퍼였습니다. 그는 마치 신들린 듯한 활약을 펼치며 후반 18분 동안 두 차례의 결정적인 찬스를 막아내며 관중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191cm의 큰 키에 공중볼, 경합에도 강하고 뛰어난 상황 판단력을 갖춘 동남아시아 출신 골키퍼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위기 뒤에는 기회가 온다는 말처럼 후반 19분 베트남이 경기장 전체를 놀라게 하는 선제골을 터뜨리며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교체 투입된 공격수가 사우디아라비아 수비진의 실수를 완벽하게 놓치지 않고 골망을 흔든 것입니다. 깔끔한 터치와 날카로운 마무리로 좁은 각도에서 골을 성공시키며 상대 골키퍼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침착하고 완벽한 골은 보는 이들에게 전율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베트남 언론은 이전까지 김상식 감독의 전술적 재능을 칭찬했지만 정작 이 경기에서는 교체 투입된 공격수의 구원과 같은 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순간을 직접 목격한 경기장 전체는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개최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우디아라비아는 인내심을 잃고 필사적으로 공격을 퍼부었지만 템포를 올릴수록 베트남의 견고한 수비에 막혔습니다. 결정적인 기회들을 허무하게 날려버린 사우디아라비아의 베트남 골키퍼는 마지막 순간까지 뛰어난 선방을 보여주며 득점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설령 사우디아라비아가 득점에 성공했더라도 베트남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2승 1무로 이미 조 1위를 확정하며 8강 진출을 굳혔기 때문입니다. 개최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조별리그에서 조기 탈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며 아시아 전역의 베트남 축구의 저력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경기 무패 행진 조 1위, 그리고 8강 진출은 규율과 끈기, 그리고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팀에게 마땅한 보상입니다. 이제 중결승 진출이 눈앞에 다가온 만큼 팬들은 더 큰 꿈을 꿀 자격이 충분합니다. 김상식과 이상윤 선수가 언급했듯이 베트남은 8강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 이 대회에 참가했기 때문입니다.